안녕하세요. 배민 아카데미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활용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처음 구동을 시키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엑셀 스프레드시트 페이지가 뜰 것인데요. 엑셀은 보통 행과 열이라고 하는데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열을 말하는 거고요. 행은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이 행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사이에 있는 이 각각의 셀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항목의 이름을 작성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넣고 싶은 셀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 초록색 테두리로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다 제가 내용을 한번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구분이라는 항목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들어온 돈 중에서는 순수 현금 매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카드 매출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다 보면 사장님들 중에 이 증자가 글씨가 좀 잘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위에 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양쪽에 화살표 표시가 되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났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필요한 만큼이 자동으로 셀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카드 매출 뒤에 이런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을 다 합산한 소개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들어온 돈, 매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나간 돈에 대해서도 또 정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간 돈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 식자재 비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운영하는데 빌린 임차료, 비용 항목을 또 소개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들어온 돈의 소개에서 나간 돈 소개를 빼면 그 다음에 남은 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부터는 이 가로축, 열의 각각의 열에다가 이 돈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또 함께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년 1월, 20년 2월 이렇게 작성을 옆으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연속되는 값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게 왼쪽 클릭을 마우스의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같이 지정을 해주고 요 녹색 박스 안에 보이는 이 점, 네모난 사각형 점을 클릭하여 옆으로 길게 끌어주면 연속된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손익관리 장표, 손익계산서 장표와 비슷한 모양의 표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틀을 입혀서 박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로 만들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한 셀에 있을 때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범위를 더 넓게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줄긋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줄긋기를 해줄 때는 위에 상단에 홈 아래에 서브 메뉴에 여기 보이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테두리를 그려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테두리 기능에서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테두리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괜히 보이기 헷갈리는 이런 선을 좀 없애주고 싶으신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없애주고 싶은 이 박스 안에서 가로선만 없애주면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테두리를 눌러서 자유롭게 선을 지우고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선들을 이렇게 그려줬다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가운데 선을 없애주면 이제 가운데 선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돈이 옆에 밑에 선이 보이지 않게 될 거고요. 나간 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면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밖에 다른 셀들도 지금 셀의 영역이 테두리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오히려 더 혼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스프레드시트 상의 셀 영역을 표시하는 이 그림을 선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보기에 들어가셔서 눈금선, 이 눈금선을 없애시면
이 모든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눈금선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남은 돈,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고 남은 돈까지 표현을 하는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적립, 나갈 돈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예수금이라는 항목도 만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남은 돈 항목에서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칸에 선이 없죠. 테두리가. 이 테두리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워야 될 해당 셀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우측 버튼 또는 홈에서 이 테두리를 들어가셔갖고 모든 테두리가 없다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위의 표에 아랫선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아랫선을 또 다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셀에서 아랫선만 다시 그리겠다 하면은 이 메뉴 중에서 아래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탕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 하시면 이 홈 화면의 메뉴 중에서 이것이 해당 셀에 색깔을 채워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서 나갈 돈 그리고 남은 돈 이 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갈 돈과 남은 돈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셔서 모든 칸에 모든 테두리를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도 이 가운데 선을 없애기로 했었으니까 이 안에서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선을 없애주시면 이 그림과 이제 똑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소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남을 돈에서 이 다시 행을 지정을 하셔서 우측 버튼을 누르면 삭제뿐만이 아니라 삽입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삽입을 누르게 되면은 행이 하나 삽입이 되면서 이전에 있던 내용은 아래로 밀리게 됩니다. 자, 제가 이 행을 밑으로 아래쪽으로 한 칸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누르시면은 남을 돈이 내려왔고요. 이 중에 빠져 있었던 소개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때 아까 제가 그렸던 방식으로 전체를 그렸다가 안을 지워주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줄 선을 하나씩 그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칸만 바깥쪽 테두리, 요것도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가운데 선을 없애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남을 돈에 대해서도 다시 노란색으로 색깔을 입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이 장표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한 달 한 달의 영업이 끝날 때마다 이제 해당의 내역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장표에서는 1,000원 단위로 금액을 입력을 하실 거고요. 가상의 금액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넣어놓은 숫자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숫자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1000 단위로 컴마가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쉼표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 해당 숫자에는 1000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매출이 150만원, 현금 영수증 150만원, 카드가 2,700만원 20년 1월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들을 합쳐준 것이 전체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엑셀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셀 간의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해야 될 셀에다가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는을 표시를 합니다. 이퀄 표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해당 셀을 지정해주면 여기가 이제 수식 입력 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수식 입력 창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를 통해서 숫자를 집어넣거나 단위를 표현하시면 이 해당 셀에서 다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값 하면 이 위에 수식 입력 창에 지금 넣고 있는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이 위에도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해당 셀에는 이 값과 더하기 이 값과 더하기 이 값을 더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 값들이 더한 금액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자재의 값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식자재는
자, 이제 나간 돈도 합쳐줘야 되는데 이 셀에서 나는 이 금액들을 합산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을 때 합산시켜줄 셀에서 함수를 누르시고 sum이라는 함수를 클릭을 하면 이 sum이라는 함수에서 요청하는 값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저는 커서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다시 시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영역을 지정해 주면 그 값에 그 칸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정했던 그 셀들이 더해진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8에서부터 D14 셀까지 더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금액들이 합산된 금액이 여기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남은 돈에서는 이 들어온 돈의 소개에서 이 나간 돈 소개를 빼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는 표현을 하셔서 3천만 원 이 금액에서 빼기 이 돈을 빼주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485만 원이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갈 돈은 적립금과 예수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 적립금은 퇴직금 적립,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인데, 퇴직금 적립은 직원들에게 지출된 그 인건비의 12분의 1입니다. 이 퇴직금 적립액은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건비 항목 950만 원에서 곱하기 12분의 1이죠. 그럼 곱하기 1 나누기 12를 계산을 하시면 950만 원의 12분의 1만큼이 여기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식을 입력했더니 이상한 표현의 기호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회계 방식의 표현인데요. 이걸 다시 없애주시는 방식은 이렇게 없애줄 곳을 지정을 하시고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셀 서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다시 누르신 다음에 마이너스 금액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런 가로 표시가 없게 하겠다. 선원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면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는을 누르셔서 예수금은 전체 매출의 5%, 이 3천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이게 5%라는 표현, 100분의 5가 5%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전체 매출 3천만 원의 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예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두 개를 또 소개로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갈 돈이 총 229만 2천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에서 앞으로 나갈 돈을 빼서 앞으로 남을 돈을 계산을 하려면 이 셀에는 남은 돈 485만 원 중에서 나갈 돈을 또 빼주는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엑셀을 활용해서 엑셀상의 손익계산서 장표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합계와 더하기, 빼기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는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정리된 장표를 통해서 보다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